U23 아시안컵 정말 중요한 경기죠. 태국과 중국의 맞대결. 이 경기를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컨텐츠 제작과 분석에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시는 응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면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의 승리 배당률은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은 중국의 승리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역설적인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겉으로 보이는 순위 너머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주 극과 극이죠. 중국은 지금 1위예요. 그러니까 뭐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올라갑니다. 아주 여유롭죠. 그런데 태국은요? 4위, 꼴찌입니다. 이 경기에서 무조건, 정말 무조건 이겨야만 희망이 있어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들 안에 이 경기의 모든 전력이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와, 이 숫자 보세요. 0.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아직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0이라는 숫자 하나만 봐도 중국 수비가 얼마나 뭐랄까 철벽 같은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수비가 이런데 공격은 어떨까요? 경기당 평균 0.5골. 정말 극과 극이죠. 짠물 수비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맞고 보자. 바로 이거죠. 두 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중국은 한 골 넣고 실점은 아예 없죠. 반면에 태국은 두 골을 넣긴 했는데 세 골이나 먹혔어요. 중국은 극단적으로 수비적이고 태국은 수비가 좀 불안하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술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이상하게 움직이는 배당률의 비밀을 풀려면 이제 전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경기는요, 사실상 두 팀의 목표가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비기기만 해도 돼. 즉, 지키면 장땡이고요. 태국은 무조건 이겨야 돼.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완전히 다른 목표가 경기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중국이 뭘 쓸 거냐? 바로 이 로우블럭이라는 전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우리 골대 앞에 선수들을 빽빽하게 세워서 버티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할 공간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수비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작전은 진짜 단순하고 명확해요. 일단 다 내려와서 좁게 서서 공간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공 뺐으면 바로 역습, 한 방, 아니면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기회에서 한 골을 노리는 거죠. 실제로 이번 대회 유일한 골도 누가 넣었냐? 수비수 퐁샤오 선수가 넣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제대로 된 공격 루트보다는 세트피스 한 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랑 전술을 다 합쳐서 이 경기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엄청 조심스럽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국이 공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수비벽에 막혀서 뭐 제대로 된 공격은 못하는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될 겁니다. 아마 경기가 진짜 요동치는 건 후반 70분쯤부터일 거예요. 다급해진 태국이 그냥 라인 다 올리고 막 공격에 나설 텐데 이게 오히려 중국한테는 역습 찬스가 되겠죠. 결국에는요, 아마 골이 거의 안 나는 아주 팽팽한 저득점 경기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정말 만약에 중국이 운 좋게 먼저 한 골을 넣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국이 코너킥 같은 데서 덜컥 선제골을 넣는다? 그러면 경기는 아마 정말 재미없어질 겁니다. 중국은 바로 전원 수비로 전환해서 골문을 아예 걸어 잠글 거고요. 뭐 시간 끌기는 기본이겠죠. 경기의 흐름 자체를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0 중국 승리, 아니면 태국이 겨우 동점골 하나 넣어서 1대1 무승부. 이 정도가 가장 유력해집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의 배당률이 변하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신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전술적인 상황들, 이 현실을 시장이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장은 중국이 이긴다는 것에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배당률이 1.80에서 2.15까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못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꼴이 많이 안 날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5골 이하, 즉 언더 배당률이 1.49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웬만하면 2골 이상 안 나온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 경기에서 누가 이길까를 맞추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들, 전술, 각 팀의 상황, 심지어 배당률 데이터까지 전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바로 꼴이 지독하게 안 나는 답답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가 경기를 볼 때 단순히 누가 이길까, 누가 질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보다 이 경기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까를 예측하는 데서 훨씬 더 깊은 재미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본 데이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